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3일 시행된 국가직 국업 한국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의하는 저는 공단기 한국사 담당 정건용 교수입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가책형 기준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 고득점에 황금족보는 과연 있는가?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제가 2010년 이후로 모든 직렬의 한국사 문제를 다 모아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만점이 가능한 황금족보를 찾아봤더니 4,800개가 발굴되었습니다. 이 4,800개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역시 이번 시험에도 만점을 받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 해설만 하면은 너무 따분할 것 같아서 재미있게 4,800개 중심으로 빈출 등급을 매기고 여러분에게 해설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평소에 제가 출제 비밀 노트라는 책을 만들었고요. 최근에는 출제 순위 만점 한국사라는 책을 편찬했습니다. 자, 이 책은 아주 재밌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출제 순위 만점 한국사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죠? 이 책에는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노란색 형광펜 안에 빈출 3급 이하, 즉 빈출 1, 2, 3급 2,800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제가 대부분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을까? 빈출 1, 2, 3급 2,800개 안에서 90점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빈출 4급, 5급, 즉 심화 1, 2급까지만 여러분들이 2,000개를 추가로 공부하셔서 4,800개만 아신다라면은 여러분들이 100점 받을 수 있다라고 평소에 호언장담을 했죠. 자, 이 책에는 만화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독학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화를 넘겨가면서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보고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신 다음에 부록으로 들어있는 키워드 총정리편을 펴보시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만화 내용이 차례대로 순서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자, 여러분들 이 한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바로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이 1시간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총 95점 선까지 자연스럽게 건너간다라고 평소에 약속드렸는데요. 이번 시험에서 2024년 국가직은 어땠는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평소 공부할 적에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선생님,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왜? 중요하면 암기하고 안 중요하면 안 외우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별 5개, 4개, 3개, 별 1개 이렇게 마킹을 하고 공부를 배웠습니다. 즉, 문제 난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빈도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5분류법을 하고서 빈출 1급, 2급, 3급, 4급, 5급 별 5개처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고서 시험에 이전에 10회 이상, 10번 이상 나온 것은 자주 나온다. 빈출 1급이라고 이름하고, 시험에 지난 2010년 이후 공무원 시험에서 5번 이상 나온 적이 있다. 이건 또 나올 것 같다. 빈출 2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출 3급, 4급, 5등급을 매기면서 빈출 5급은 시험에 지난 14년 동안 한 번 나온 적이 있다. 조금 지엽적인 지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빈출 1급부터 5급까지 다 포함하면은 겨우 4,800개이고요. 빈출 1, 2, 3급까지, 즉 시험에 3번 이상 나온 것을 다 몰아보면은 2,800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2,800개만 알면은 합격점에 도달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여러분들이 빈출 5급까지 4,800개를 한꺼번에 암기하고 시험장에 가신다라면은 보통 책에 있는 5만 개에서 45,000개, 90%는 모르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제가 호언장담한 바와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제가 빈출 1급으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게 656개, 전체 내용의 1.3%, 5만 개 중에서 약 1%대입니다. 빈출 2급은 총 고조선에서부터 현대사까지 몇 개 있냐? 1,100개입니다. 빈출 3급은 몇 개이냐? 네, 전체 내용이 1049개, 2.0%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사 처음 원시 시대부터 맨 뒤에 문화재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보통 책에 있는 5만 개 암기 대상 중에서 실제로 시험에 나온 빈출 3급은 약 100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빈출 4, 5급 즉 심화 1, 2급도 합쳐서 약 2000여 개 됩니다. 요걸 다 더해 보면은 4800개, 빈출 1, 2, 3급까지 요 세 개를 합치면은 약 2800개라는 겁니다. 합격점은 2800개, 만점을 받으려면 여러분 평소에 4800개만 이해하고 암기해달라 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키워드 4800개 공부하는 것쯤이야. 나는 기억력이 좋아서 빨리 외우는 사람은 나 일주일 만에 다 본다? 만화책으로 일주일 만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시험에 만점이 그냥 가능합니다. 정말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자고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이다.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은 대가야입니다. 3세기에는 금관가야였죠. 이 대가야는 제 책에 보면 빈출 3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 교재 17페이지 12번째 줄입니다. 출제 비밀 노트에 보면요. 17페이지 12번째 줄 빈출 3급에 보면은 요 내용이 딱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대가야에 대해서 정답을 찾아보라. 1번,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하였다. 이 나라는 대가야라고 빈출 1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교재 16페이지 셋째 줄에 들어 있습니다. 자, 2번, 사비를 천도했다. 백제성왕이죠. 빈출 1급입니다. 14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똑 요대로 사비천도 백제성왕 빈출 1급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네 번째로 지방행정구역을 5경 15부 62주라고 한다. 이 내용은 백제의 선왕입니다. 발해의 선왕입니다. 자, 여러분이 발해란 가보시면 빈출 1급 20페이지 13째 줄에 이게 딱 한 줄로 한 칸 안에 채워져 있습니다. 네 번째로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했다. 서기 427년 고구려 장수왕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서 역시 빈출 1급입니다. 이 문제는 자, 대가야를 주고 정답을 찾아라. 대가야는 1번입니다. 문제가 빈출 3급을 주고 빈출 1급을 찾아라 했네. 선생님이 빈출 1급부터 5급 사이에 무조건 나온다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2800개를 외운 사람은 이 1번 문제는 쉽게 30초 만에 이거 정답 오케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1. 진대법이라는 구휼 제도를 실시하였다. 진대법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죠. 바로 고구려의 고국천왕 서기 194년 이렇게 연도도 외우라 했습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역시 빈출 1급으로 출제가 엄청 많이 나왔다고 자랑했습니다. 2번 근원중보가 발행되었다. 고려의 근원중보 성왕 때 만들어졌던 고려 화폐입니다. 빈출 2급이다라고 딱 책 페이지 수까지 나와 있죠. 지금부터 페이지 수까지 중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은 딱 여기에 표기된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출제 비밀 노트에 가서 7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딱 보십시오. 그러면 근원중보 발행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줍는 겁니다. 3번 광산경영 방식이 덕대제. 제가 덕대가 광산의 CEO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조선시대에 광산에서 보면은 빈출 2급입니다. 4번 농사직설이라는 책이 편찬된 것은 조선 세종 때이다 라고 했고 빈출 1등급입니다. 자, 이 문제에 조건문은 없고 다음 고려 경제를 골라라인데 고려는 바로 딱 보기 2번밖에 없죠. 빈출 2급을 고르는 문제 역시 교재 2800개 안에서 정답이 곧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저랑 공부하시는 분들은 30초 만에 정답을 찾으셨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7줄 중에서 핵심 포인트는 밑에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조선 책략이라고 하는 책 이름을 우리에게 힌트로 줬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 책략은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황준센의 책을 1880년에 가지고 왔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런데 강화도 조약 체결은 1876년 우리 강화도에서 맺어졌던 조약이죠. 그러므로 1880년의 내용이 1876년에게 영향을 거꾸로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죠. X입니다. 두 번째,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웠다. 척화비는 신미양요 1871년이 끝나고 세웠습니다. 따라서 1880년보다도 이전이니까 다음 자료와 연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만손 등 영남유생 1만 명이 사인을 했는데 길이가 100m가 넘는다 그랬죠. 자, 이 내용은 1881년, 즉 조선 책략이 들어오고 다음에 일어났던 영남의 척사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앞에 조선 책략에 영향을 받았다입니다. 4번, 청해 영선사를 파견했다. 김윤식이라는 사람이 갔죠. 네, 다녀와서 기기창이라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무기 제조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조선 책략보다도 이전이어서 연관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정답을 고르라 한다면 쉽게 3번이 되겠는데요. 문제는 선생님 조선의 책략은 시험에 자주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빈출 1급 시험에 10번 이상 나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겠죠. 정답인 이 이만송과 영남유생도 시험에 빈출 1급. 그럼 선생님이 10번 이상 나왔다고 목 놓아서 부르짖었겠네요. 당연하죠. 빈출 1급을 주고 빈출 1급을 주었으니까 이 문제는 따라서 매우 쉬운 문제다. 이렇게 해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인데요. 두 번째 줄에 구식 군들이 난을 일으켰다. 이 키워드 딱 하나로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것이 뭐냐?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은 시험에 5번 이상 나온 빈출 2급으로 책에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청나라가 우리 이모군란을 진압하고 바로 이 조약을 체결했다. 조약 이름은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10글자다 되게 길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했죠. 자, 이 가를 찾아보라. 첫 번째, 한성조약. 한성조약은 이모군란보다 2년 늦은 1884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맺은 조약입니다. 두 번째, 텐진조약. 역시 감신정변이 끝나고 나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청나라 사이에 맺어졌던 조약이므로 이모군란과는 무관합니다. 세 번째, 제물포조약. 이모군란 때문에 맺어진 조약은 맞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맺어졌지 청나라하고는 무관해서 3번은 함정입니다. 4번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이모군란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우리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맺어졌던 바로 이 가조약입니다. 이게 정답은 4번이 되겠는데요. 선생님 이거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묻는다라면은 앞에서 제가 5분 동안 공대로 설명한 것처럼 빈출 2급에 대해서 1번 빈출 2급, 2번 보기 빈출 1급, 3번 보기 빈출 4급, 3급, 4번 보기 빈출 2급, 빈출 2급 주고 빈출 2급 찾는 5번 이상 출제, 5번 이상 출제 이미 예견된 문제 2800개를 외웠다라면 그냥 여러분들이 30초 안에 정답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을 골라라. 위화도 회군이 언제 있었죠? 네, 우왕 때인 1388년 이성계에게 맺어진 명을 그가 저 압록강 위화도에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것이 시험에 빈출 3급, 시험에 3번 이상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교재 2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에 들어 있습니다.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공양왕 1391년입니다. 빈출 1급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살해된 것은 바로 이성계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1392년 여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내용이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었던 게 맞죠? 1391년과 92년은 88년 뒤에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도읍을 정했다. 이성계는 개경에서 조선을 선포했고 한양에
틀을 닦아서 2년 동안 공사했습니다. 그리고 1394년에 개경해서 한양으로 천도, 수도를 옮겼습니다. 1394년인데요. 역시 빈출 3급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황산대첩. 외구의 침입이 많았던 우왕 시절에 바로 이성계가 오늘날 우리 충남 부여에서 적을 물리쳤던 결과이죠. 바로 그 내용이 빈출 3급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으로부터 비교해 보자라면은 역시 1380년은 1388년 그 이전과 같다. 그러므로 정답은 쉽게 4번입니다. 빈출 3급을 주고 빈출 3급의 정답을 찾는 문제. 이것도 너무 쉽다. 왜? 예견되었던 평이한 문제라는 거죠. 자, 다시 이번에는 문제 6번입니다. 다음 논설을 작성한 인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라. 첫 번째 줄에서 이날을 목놓아 우누라 하면서 한자로 시일야 방성대곡, 오늘에 이르러서 내가 대성통곡한다라는 내용 너무나 유명하죠. 바로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입니다. 자, 이 내용 시험에 5번 이상 나온 빈출 2급이었습니다. 책에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죠.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장지연이 한성숭보를 창간했다? 아니죠. 1883년 방문국에서 구체적인 인물을 얘기한다면 박영효의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한성숭보의 창간은 시험에 10번 이상 나온 빈출 1급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국 통사를 저술했다. 시험에 많이 나왔죠. 바로 민족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의 한국이 고통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빈출 1급, 빈출 20번 이상 특급입니다. 독사실론 너무 유명하죠. 바로 독사실론은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법론이라고 해서 1907년에 만들어졌던 우리 대한제국 말기였습니다. 신채호 선생님 주인공 빈출 1급. 맨 밑에 황성신문의 주필이다. 네, 장지연의 황성신문이라는 것이 바로 옆에 표기되어서 빈출 2급으로 함께 연결이 돼서 책 4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에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거 딱 보고 이거 정답 4번 금방 찾겠네요. 당연하죠. 같은 줄에 붙어 있는데요. 자, 역시 빈출 2급의 2급 출제가 예견되었던 바로 그 대상에 속합니다. 다음으로 자, 여러분과 함께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간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왕이 누구일까요? 왕은 홍문관을 설치했다. 너무 쉽네요. 자, 두 번째, 왕은 사림 세력을 이용했다. 바로 조선의 성종입니다. 자, 이 왕 성종이 홍문관을 설치한 것은 빈출 1급으로 예견되었고요. 사림 세력도 분류사에서 빈출 1급이었습니다. 둘 다 시험에 많이 나온 20회 정도의 빈출 특급에 해당하죠. 성종기에 쓰여진 책을 골라라. 1. 대전통편. 너무 유명하죠. 정조 때의 대전통편. 제가 어떻게 수업에 말했습니까? 우리 조선의 헌법은 3번 개정되었다. 경국대전이 성종 때 만들어진 후에 속대전 영조 때, 다음번에 대전 통편 정조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원군 때 대전 회통. 반드시 외워라. 시험에 자주 나온다 했는데 딱 이번 시험에도 이틀 전에 말한 게 나왔습니다. 동사강목. 네, 동사강목은 성호 2개의 제자였던 바로 유명한 안정복이 썼던 유명한 책이죠. 이 또한 시험에 자주 나왔던 빈출 1급이므로 매우 강조드렸습니다. 3번 동국여지성남. 이 책 제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여행을 가려면 일본, 중국 가는데 가이드북이 필요한데 조선시대 여행 가이드북이 있었다. 이게 동국여지성남이다. 성종 때 있었다. 빈출 2등급으로 강조해드렸습니다. 자, 4번 훈민정음 운해. 이번 시험에서 딱 하나 제 책에서 읽지 않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빈출 0,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자,
정답을 고를 때 어떻게 될까요? 성종을 주고 성종을 골라라. 빈출 1급을 2개 주고 빈출 2급을 찾기 때문에 이 4번을 여러분이 모르는 거와 아무 상관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제가 평소에 말했습니다. 자, 99% 책 안에서 나오는데 책 밖에서 나온 것은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몰라도 좋다. 한국 사회는 외워야 될 게 100만, 200, 300만 개일 수도 있다. 사료책이 너무 많아서 조선 왕조 실록에만 해도 1000만 단어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런 것들은 들어와도 정답과 무관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나오면 무조건 피해가면은 오히려 보기 3개 중에서 정답 찾으니까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했죠. 빈출 1급을 주고 빈출 2급 성종을 찾는 역시 쉬운 문제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 8번입니다. 자,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무슨 반란이냐? 웅천주 도독 헌창의 반란. 헌창, 김헌창이죠. 자, 이것도 빈출 2급이어서 출제가 예상되었던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천민 중심의 신분 해방 운동하면 너무 유명한 산호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 만적이 일으킨 것이 바로 신분 해방 운동이었죠. 빈출 1급에 들어 있습니다. 니은, 반란 세력이 국호를 장안이라고 했다. 네, 제 교재책에 보면은 빈출 2급으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3번,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해서 김헌창 아버지가 홍수 때문에 자기가 빨리 가서 왕이 돼야 되는데 되지 못한 것을 그 아들이 웅천, 오늘날 웅천주 공주에서 도지사로 있다가 반란을 일으켰다.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는데 역시 빈출 2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열왕 직계가 단절되고 내무왕이 왕이 된 것은 바로 해공왕이라는 사람입니다. 빈출 3급이었죠. 그러므로 김헌창과 관련된 것을 모두 골라라. 니은과 디귿을 여러분이 골라서 3번입니다. 따라서 빈출 2급을 주고 빈출 2급, 2급을 찾는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로 귀착되었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있었던 걸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6줄 긴 사료 중에서 핵심은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입니다. 홍서봉이 한은 청나라의 가장 높은 칸이라는 이름이라고 설명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키워드는 대청국의 황제는 따청국 황帝, 청나라를 대청이라고 자기들이 부릅니다. 어느 시기일까요? 네, 인조 때 병자호란에서 그들이 쳐들어오는 이런 얘기입니다. 1636년 바로 병자호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청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군신, 자기가 임금이고 우리 보고 신하, 아버지 섬기듯이 그렇게 큰절해라. 빈출 4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호란이라는 것은 이 자체로 빈출 1급이죠. 전체로 보면은. 그러나 딱 요 내용, 군신관계를 요구했던 대청 황제, 이 내용은 시험에 나왔던 것이 딱 2번 나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삼전도비가 세워졌다. 삼전도비는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롯데월드 자주 가십니까? 롯데월드 석촌호수 딱 중앙에 있는 비가 하나 있는데 병자호란에 우리가 청나라의 머리를 조아린 결과다. 빈출 3급이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이 과례는 병자호란보다도 이전인 1624년 인조 반정 직후 공신으로서 불만을 가졌던 그가 정묘호란을 일으키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였다. 빈출 2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한 것이 바로 정묘호란이죠. 역시 빈출 4급입니다.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그가 의병장 활동을 했다. 역시 정묘호란으로서 빈출 3급입니다. 이 역시도 빈출 5등급 안에 다 들어있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제가 알려드렸던 4800개 안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거 정답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역시 평이한 문제 속에 하나 출제가 예상되었던 후보입니다. 문제 10번입니다. 가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타내라.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시기순이죠. 1번 13도 장의군. 네, 1907년 우리나라는 정미의병이 만들어지고 다음
1908년에 장희군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미의병은 1907년이고요. 8년은 우리 서울 진공작전이 1월 달에 시작되었다는 뜻인데요. 빈출 1급입니다. 두 번째, 지방군이 10정이다. 통일신라는 구주 5소경인데 구주 더하기 한산주에 1정을 더 줘서 10정이 되었다 설명했죠. 신문왕 때 일이다. 통일신라 구서당 10정. 세 번째,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설치했다. 네, 조선의 정조가 오군영에서부터 한 걸음 나아가서 친위 부대 장용령으로 수원 행성을 다녀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죠. 빈출 2급이었습니다. 네 번째, 중앙군은 2군 유기제라고 한다. 네, 고려시대 때, 고려 현종 때 그가 거란 쪽에 침입을 만나서 피난가는 와중에 2군 유기제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군사 시간에 빈출 2급이었습니다. 자, 순서를 바로 잡아라. 통일신라가 1번, 조선의 고려가 다음, 조선이 그 다음, 정미의병, 대한제국대죠. 순서를 바로 잡으니까 1, 2, 3, 4가 너무 쉽게 보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빈출 1급, 2급, 2급, 2급 4개 가지고서 빈출 2급 아니라고 전체 합쳐서 1800개 아닙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 11번. 이 회의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줄에 미국, 영국, 소련 외무장관, 이것을 우리가 모스크바 3, 3명의 외무부 장관을 재상이라고 했죠. 모스크바 3 외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3상 회담은 광복 4개월 후라 그랬죠. 1945년 12월에 있었는데 너무 중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빈출 1급이었습니다. 자, 이 회의 이후에 있었던 것이 아닌, 즉 이전의 것을 골라달라는 문제죠. 50총선거 유명하죠.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선거입니다. 빈출 1급이었죠. 두 번째, 좌우합작 원칙. 좌우합작위원회가 정업선언 이후로 1946년 7월에 만들어지고 3개월 동안 회의하고 합작 7원칙을 발표했습니다. 1800 아닙니다. 오타 1946년 바로 10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빈출 1급의 쉬운 키워드입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네, 너무 유명하죠. 1945년 바로 8월 우리 광복되던 때에 만들어졌던 조직입니다. 빈출 2급입니다. 1945년 광복이니까 45년 12월보다는 이전의 일이죠. 아우, 정답 너무 쉽습니다. 4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란 친일파의 행위라 그랬죠. 뒤에 특별조사위원회 국회 안에 설립되었다.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 한 달 뒤에 있었던 일이다 강조했죠. 따라서 1949년 아닙니다. 48년 9월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을 고르라고 한다라면은 이거 너무 쉽게 3번이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빈출 1급을 가지고서 빈출 2급을 찾는 문제이니까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은 이것도 쉽게 곧바로 정답에 도달했을 겁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밑줄 친 가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왕후께서 좌평 사택적덕에 따님, 사택적덕이라는 사람이 높은 신하라 그랬죠. 이 따님이 누구입니까? 바로 무왕의 왕후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네, 미륵사지 탑을 보수공사하다 보니까 그 탑 안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사리봉안기, 금동사리봉안기라고 부르죠. 빈출 3급이라고 119페이지 세 번째 칸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미륵사지 탑과 관련된 것을 찾아라. 1번 목탁 양식이다. 이게 미륵사지 탑이죠. 바로 빈출 3급으로 119페이지 첫 번째 칸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대리석으로 만든 십청탑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려의 경천사지 십청탑, 또 하나는 조선 세조 때의 원각사지 십청탑. 자, 둘 다 고려 조선에 해당하니까 이 미륵사지 탑하고는 거리가 많은데요. 고려의 경선사지 탑으로 보자라면 빈출 1급이었습니다. 성주 산문의 낭의 화상의 탑비. 자,
탑이나 비석에 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채취원과 관련해서 낭해화상 강조했습니다. 자, 바로 이 충남 보령에 있는 탑 비석인데요. 시험 문제 빈출 3급이라고 문화사 시간에 설명했던 기억에 납니다. 4번 돌을 벽돌처럼 만들어서 모전 흉내내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드물게 있는 바로 분황사지 모전석탑에 관한 선덕여왕 때 내용입니다. 역시 빈출 2급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빈출 3급으로 공부하신 분 2800개를 외우셨다라면은 정답은 1800개 안쪽에 있는 바로 빈출 2급. 그렇다라면은 그 책 130페이지짜리 얇은 책 한 권만 있으면은 이런 거 다 빈출 5등급 안에 다 들어있다면서 너무 쉽겠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문제 13번입니다. 조선 세조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1. 사병을 혁파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태종 이방원의 치적입니다. 2차 왕자의 난으로 쿠데타를 하고 정작 자신 외에 쿠데타를 못하게끔 사병을 혁파했다. 태종 빈출 2급입니다. 두 번째, 집현전을 폐지했다. 설립한 사람은 조선에서는 세종이고요. 없앤 사람은 그의 둘째 아들 바로 세조였습니다. 빈출 3급이죠. 자, 세 번째 디귿, 경국대전을 완성했다. 시작은 세조가, 완성은 성종이 1485년에 했습니다. 성종 빈출 1급입니다.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두 명이 있죠. 태종 이방원과 바로 이 세조입니다. 6조 직계제 시행 역시 빈출 1급입니다. 문제가 세조대에 있었던 걸 골라라니까 태종 버리고 성종 버리고 니연과 리열이 있는 정답을 찾아라.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역시 빈출 3급과 빈출 1급을 찾는 예견되었던 황금족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된 것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타내라. 시기순이 가장 어려운데요. 이번에 구체적으로 4개의 지문이 있는 게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한인애국단 너무 쉬운 거. 왜? 김구 선생님의 1931년 역시 빈출 1등급에 가장 쉬운 700개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국 광복군 창설 네, 빈출 1급으로 시험에 전체 출제 랭킹 400위 안에 있습니다. 국민대표회의 개최 신채호 선생님의 시작으로 1923년에 있었던 모임이죠. 역시 출제 랭킹 400위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네 번째, 주석제. 우리나라 헌법은 5차 개헌이 있었는데 마지막 5차로 1944년에 김구 주석께서 부주석으로 김규식을 받아들였다라고 했는데 빈출 2급입니다. 빈출 1급 3개, 2급 하나 순서를 바로 잡아라고? 그러면 이거 공부한 사람은 다 쉽게 찾았겠네. 정답은 무엇이다? 바로 3번입니다. 자, 순서를 잡아라 어려울 것 같지만은 빈출 등급으로 보니까 가장 쉬운 것 속에 속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평이한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1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이게 언제 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일본 총독부가 발표했던 거죠. 1911년에 있었다. 빈출 3급 91페이지 5번째 줄입니다. 1922년에 2차 교육령이 빈출 2등급 91페이지 9번째 줄에 있습니다. 글씨색이 검정색이 아니라 희게 들어갔네요. 91페이지 5번째 줄, 91페이지 9번째 줄에 이것이 빈출 3급과 2급으로 분명히 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성제국대학의 설립, 월남 이상제 등이 우리나라 사립대학을 만들려고 노력하니 일본이 선수쳐서 1924년에 대학을 만들어 버렸다. 빈출 2급으로 91페이지 6번째 줄에 있습니다. 육영공원이 설립되었다. 우리나라 관립학교죠.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은 1886년 빈출 2급으로 91페이지 3번째 줄에 있습니다. 일본이 28 독립선언을 했다. 자, 일본 유학생들이 3.1절보다도 약 3주 전에 동경에서
독립만세문을 그들이 발표했습니다. 빈출 3급으로 1919년의 일이었고요. 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굳이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이유는 흰 글씨에 안 보일까 봐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분은 메모하셔가지고 책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번,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을 반대했던 것은 보안회죠. 보국 안민회.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시험에 자주 나온 빈출 1등급 페이지 46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입니다. 자, 그러므로 1911년과 22년 사이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이니까 정답은 1919년이 선택돼야 되겠네요. 빈출 3급을 주고 2급을 주면서 정답은 빈출 3급을 찾는, 역시 예상되었던 문제, 어렵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6번, 가제위 기간에 있었던 것을 골라달라. 자, 강조의 군사들이 가를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첫 번째 강조의 군사는 강조정변이죠. 1009년에 있었던 바로 목종 때의 일인데요. 그 결과 누구? 그의 다른 사촌 동생 현종이 왕이 되었다. 빈출 2급입니다. 자, 빈출 2급이니까 이미 출제가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했다. 빈출 1등급에 너무 중요하죠. 1104년 고려 숙종 때 일이고 1107년 예종 때 동북 구성을 차지했다 배우셨습니다. 국왕이 복주로 갔던 것은 안동, 우리나라 유일한 공민왕 때 일이었습니다. 바로 1361년에 왕이 홍건적의 2차 침입 때 개경을 함락당하고 안동으로 왔다가 돌아갔다. 빈출 1급이었습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다. 993년 성종 때 당연히 빈출 1급이죠. 네, 마지막 네 번째,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초조대장경. 우리나라 초조대장경은 2차 침입 때인 거란족으로 말미암아 현종이 만들었다라고 해서 1011년 빈출 1급입니다. 빈출 2급을 주고 빈출 1급을 찾는 문제, 빈출 1, 2급은 시험 황금족보 뱅킹 안에 무조건 들어있죠. 그러므로 저랑 공부하신 분은 예견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17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 순종의 인산일. 그러면 벌써 키워드가 결정됐죠. 바로 1926년 6월 10일에 있었던 60만세 운동이죠. 자, 60만세 운동 1926년 빈출 2등급 교재 97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있습니다. 나, 광주에서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사이 충돌이 있었다. 네, 1929년 11월에 있었던 광주 항일 학생운동에 대한 사건이죠. 1926년과 29년 요거 3년 사이에 정답을 골라라. 각각 빈출 2등급으로 황금족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1. 신간회가 창설되었다. 네, 정우의 선언으로 1927년에 만들어져서 31년까지 활동했는데요. 가와 나 사이에 1927년이 있네. 정답 후보입니다. 진단학회가 설립되었다. 진단학회에 우리나라 유명한 실정주의 랑케의 사학의 영향을 받았던 이병도와 손진태 선생이 만든 학회였죠. 1934년에 있어서 이 바깥에 있습니다. 3번,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졌다. 일제시대 때 백정들의 서러움을 표현하고 있죠. 바로 1923년 빈출 1등급이었습니다. 4번,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 1907년 서상돈, 김광재 등이 만들었다. 역시 빈출 1등급입니다. 빈출 2급이네요. 국채보상운동 요 자체의 발생은 빈출 2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빈출 2급과 2급을 주면서 정답 신간의 빈출 역시 2급을 찾는 평이한 문제라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빈출 등급 받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 교재 한번 사가지고 보시면 모든 내용이 다 표기가 되어 있고 공부하도록끔 이거 외워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몇 개냐? 90점 안에는 2,800개, 만점을 받으려면 4,800개. 오늘 보시니까 그 안에 정답이 아닌 하나, 덜러리 쓴 것 외에는 지금까지 다 마킹이 되었고 다 나왔죠? 18번, 1930년대 있었던 사실로 골라라. 비밀 결사인 조선 건국 동맹이 결성되었다. 1930년대냐? 조선 건국 동맹은 1944년 여운형이 만들었다. 빈출 2급. 중국 관내에서 조선 의용대
원봉이 1938년에 만들었다. 빈출 1등급. 연해주 지역의 대한광복군 정부 이상설과 이동희 선생이 만들었던 내용 1914년 블라디보스톡 빈출 1급. 빈출 1급이라고 하면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 다 강조하고 설명을 안 했을 까닭이 없죠. 그죠? 왜냐하면 빈출 등급대로 가리키는데 어떻게 제가 설명을 안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랑 함께 공부했던 분은 그냥 죽는 겁니다. 서희를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 1920년 청산리 전투 직후에 있었던 내용으로서 역시 빈출 2급입니다. 1930년대를 찾아라 시험에 1938년 정답 2번 빈출 1급 당첨입니다.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19번 밑줄 친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줄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송나라 사신 서궁. 이 서궁이라는 글자 공단기에 타이핑하는 분이 오타를 냈어요. 서긍입니다. 긍지할 때 긍. 송나라 서긍의 고려도경.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써놨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이 나라 어디입니까? 고려 사신으로 왔다가 도자기에 반해서 야, 이 청자색 너무 아름답다라고 해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빈출 2등급 5번 이상 나왔습니다. 자, 고려 인종 때 일이었습니다. 이 나라 고려를 찾아라. 1. 안동 봉정사 극락전 고려시대이네요. 자, 빈출 2급입니다. 구례화엄사 각황전 조선시대 17세기의 일이었습니다. 빈출 3급이었고요. 예산수덕사 대웅전. 이것도 고려시대네. 4번 영주부석사 무량수전. 이것도 고려시대죠. 다 주심포 양식으로 빈출 2등급이 만들어진 공통점이 있죠. 118페이지 5번째, 9번째, 7번째 칸에 바로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죠. 고려를 찾고 보니까 3개가 답이네. 뭐지?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아하, 조선을 골라라. 정답은 2번. 자, 빈출 2급을 주고 빈출 3급을 물으니 선생님이 말했던 처음 황금족보가 있을까? 있다. 그 안에서 문제가 다 나오고 있구나. 자, 문제 20번. 19번까지 문제가 평이했는데 20번에서 출제위원이 마음 먹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갸나를 제정하고 한글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였다. 가갸날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의 합성으로서 가갸날입니다. 오늘날 10월 9일을 한글날이라고 하죠. 한글날의 옛날 이름이 가갸날입니다. 192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글 창간은 이 가갸날을 만들었던 바로 그 단체의 조선어 연구회에서 다음에 만들었던 잡지입니다. 여러분 책 조선어 연구회가 자, 책 130페이지 17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빈출 4등급입니다. 정답을 찾아라. 조선어 연구소 어디 있습니까? 정답은 4번에 있네요. 1번 국문연구소 빈출 3급으로서 주시경 선생님 등이 한글을 연구하는 대한제국 시절에 바로 그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선광문에 1910년 최남선 등이 우리나라 고전을 장려하려고 만들었던 단체입니다. 빈출 5급으로서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한자강회 빈출 2급으로서 독립협회 이후 헌정연구회 그 다음에 개성된 게 대한자강회로 빈출 2등급입니다. 조선어 연구회 빈출 4등급으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죠. 자, 이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빈출 4급을 주고 빈출 4급을 찾는 문제인데 그러나 이것 또한 빈출 5등급 안에 있었으므로 여러분들이 놓칠 수 없는 따라서 제 책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은 어쩔 수 없이 당연히 100점을 맞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자, 이렇게 많은 5만 개를 외우게 하는 두꺼운 책에 내 책에 다 나왔다. 그거 5만 개 언제 다 외웁니까? 저처럼 비록 4,800개 안에 딱 10% 아닌 9%로 축약했지만 이 9.2% 안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나왔다. 여러분이 정답을 찾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서 남들보다 10분의 1 투자하고 다른 분들에 비해서 9.2% 공부하고 암기 더 깊게 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정답을 다 찾았다. 남는 시간 국어 정답, 영어 정답 찾아서 나는 합격에 이르렀다. 여러분 내년에 또 국가직 시험을 보신다라면은 만점의 영광을
가까운 시기로서는 여러분들 6월에 있을 지방직에서 이 말씀드렸던 출제순위 만점 한국사 또 출제 비밀노트 여러분이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독학하신다라면은 남들보다 쉽게 합격점, 고득점 만점에 도달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도 청강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외적으로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직 국업 한국사 난이도 평가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해설은 좀 전에 했는데요. 자, 조건문 앞에 문제 앞에 정답을 찾기 전에 대가야가 3급, 2번 문제는 조건문이 없었고 3번 문제는 1급 이렇게 쭉 다 표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 조건에 맞는 정답을 찾으라 봤더니 1번은 진흥왕 정복이 1급이었고요. 맨 마지막 문제는 조선의 연구회가 빈출 4등급이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기 쉽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빈출 3급을 주고 1급, 2급을 찾아라, 1급을 주고 1급을 찾아라, 2급을 주고 3급을 찾아라, 4급을 주고 4급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어느 것도 빈출 등급과 무관한 것은 없었고 모두 빈출 등급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큰 소리 칠만하죠. 황금 족보가 있는가? 4,800개 안에서 정답이 다 나온다. 쉽게 1급, 2급, 1급, 2급, 3급,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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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1급, 3급, 4급이 정답이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퍼펙트하죠?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공부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출제 순위 만점 한국사에 보면은 부록이 있는데요. 키워드 총정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 얇은 책 60페이지 안에 한 페이지 안에 1시간 공부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형광색 칠한 것이 총 2,800개 있는데요. 이 안에서 이번에 95점 그리고 빈출 4급에서 하나 100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분은 2,800개를, 시간이 좀 있는 분은 천천히 4,800개를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신다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꼭 좋은 점수로 합격의 영광 누리시기 바랍니다.